그 부탁을 들어주는 게 아니었는데 진욱 씨는 지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그때를 정말 후회합니다. 이혼하게 데리고 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생활도 할 수 있고 가스도 있고 다 있으니까 몸만 와가지고 이제 해라. 저희가 쓰는 사무실에 거주를 하게끔 이제 도와드렸어요. 직장 동료로 만나 친구로 지내던 이 씨가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됐다는 말에 진욱 씨는 사무실로 쓰던 원룸에서 지내라며 선뜻 방 한 칸을 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 가족이 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딸이 친해지게 된 거예요. 반년 넘는 기간 동안 진욱 씨의 가족들과 거의 매일 함께 밥을 먹으며 마치 가족처럼 지냈다는 이 씨. 그런데 사건 당일날도 여기 와서 밥을 먹었어요. 먹고 9시쯤 갔는데 이제 새벽에 동생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 할머니 집에 딸 방이 있어요. 딸 방에서 옷을 벗고 이것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부랴부랴 이제 갔거든요. 16살인 딸 도연이가 이 씨와 성관계를 한 것이 의심됐다는 겁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가 있던 도연이를 찾아가 한 방에서 자고 있었다는 남자. 아이 덕분에 머릿속이 띵하더라고요. 뭐 한 대 맞은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딸이 신고하지 말라고 아빠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애원을 하더라고요. 친구와 딸이 성관계를 한 사실만으로도 충격인데 신고를 하지 말라며 남자를 감싸고 도는 딸의 행동에 부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랑한다 그랬었어요. 사랑하는 사이다. 가해자하고 둘이 입을 맞춰가지고 1차 조사, 2차 조사는 다 거짓말을 했어요. 성관계 안 했다. 그런 적 없고. 16살 도연이와 43살 이 씨 사이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도연이는 몇 달간의 경찰 수사가 이어지던 지난 초여름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저는 아저씨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믿는 사람도 아저씨였고 제 친구 같은 어른이 사라진 거잖아요. 제 얘기를 또 누구 어떤 어른한테 해야 돼요. 그 생각 때문에 얘기를 더 안 했던 것도 있어요. 의지할 곳이 이 씨 아저씨밖에 없어 성폭행 피해를 고백하는 것이 꺼려졌다는 도연이. 아빠도 언니들 챙기느라고 저를 아예 신경만 쓰고 새엄마는 그냥 자기 딸도 왔는데 저 챙길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도연이네는 2년 전 맺어진 재혼 가정이었습니다. 아빠의 재혼으로 갑자기 생긴 새엄마와 여러 형제들 속에서 많이 외로웠다는 도연이. 아빠한테 아빠 나도 아빠 딸이야 이러고 제가 옥상에 올라갔어요. 울면서. 근데 그 아저씨 따라 올라갔어요. 아빠가 뭐 새엄마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거라 그러면 뭐 되게 위로받았었어요. 그때 아빠랑 엄마는 날 이해 못 해주는데 아저씨는 날 잘 이해해주고 뭐 다 내 편이고 그래서 막 더 아저씨만 졸졸 쫓아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집 근처로 이사와 가족처럼 지내게 된 아빠의 친구가 도연이는 참 좋았답니다. 서울을 구경시켜준다고 같이 가서 뭐 놀고 오자. 그래서 같이 가게 됐는데 남산에 갔는데 남산에서 계속 어깨동무하고 손잡으려고 하고 그게 좀 되게 많았어요.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공장단지 같이 차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렸더니 잘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뭐 어때? 괜찮아.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곳에도 데려가주던 이 씨 아저씨가 성관계를 처음 유도한 건 지난해 10월. 이후 사건이 발각되던 올해 2월까지 도연인 이 씨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때는 좀 무섭거나 괴롭거나 이런 마음은 혹시 안 들었어요? 좋아해서 이러나 보다. 사랑하니까 그런가 보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곤 하던 성관계. 그것이 범죄라는 걸 16살 도연인 몰랐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저씨를 잃게 될까 이 씨가 시키는 대로 거짓 진술도 했다는 도연이. 그 아저씨랑 나랑 둘이 남았을 때 경찰을 부를 수도 있으니 절대 성관계 같은 건 없었다고 해라. 제가
성에 관심이 많아서 아저씨 바지를 벗기고 잤다고 했어요. 그렇게 진술을 하라고 했어요. 저는 또 바보같이 시키는 거 다 했어요. 수사를 받던 도연이가 마음을 바꿔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하자 친절하던 아저씨는 돌변했습니다. 내가 너 속속했니? 내가 널 성폭행했냐고. 아니 성관계 한 건 맞잖아. 뭐가 맞는데? 언제 했는데? 내가 널 성폭행했냐고. 그 후에도 내가 너를 계속 봤는데 그럼 너는 성폭행한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지역에서 배달 대행업에 오래 몸담아온 이 씨와 도연이 아빠. 뭐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건강을 하니까 딸 하나도 좋지 내가 한시적으로 근데 보면은 결국에는 그냥 돈을 뜯어내려고 그런 건데 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업체 사람들 사이에서는 도연이의 부모가 딸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얘가 꽃뱀이라 부모도 꽃뱀이라 뭐 이런 식으로 합의금 뜯어내려고 다 경찰에 신고했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내가지고 지금 아빠랑 엄마랑 다니면 제가 그 딸인 걸 다 알게 되니까 같이 밖에서 못 다닐 정도로 소문을 내버린 것 같아요. 겨우 16살이던 아이를 일명 꽃뱀으로 만들고 있는 건 이 씨의 아내였습니다. 최초 진술과 달리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기 시작한 도연이에게 이 씨의 아내는 전화를 걸어옵니다. 너 내가 역으로 너를 고소할 거야. 내 남편을 그런 식으로 범죄자로 네가 몰아가면 나도 너 범죄자로 몰아갈 거야. 너가 가정을 파탄냈기 때문에 넌 나한테 위자료를 줘야 돼. 최소 위자료 3천만 원이야. 그러면 너는 네 몸을 파는 거랑 똑같은 거야. 성상품이야. 니네 버는 할 돈 없지. 나 변호사 비싼 거 살 거야. 앞으로 너 두고 봐. 어떻게 되는지. 어렵게 만난 이 씨의 아내는 도연이가 아닌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애도 저랑 통화할 때 뭐랄까 저한테는 미안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저한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돈밖에 생각이 안 됐어요. 이 씨의 가족들은 정말 도연이네 가족을 일명 꽃뱀 집단이라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한테 와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저희가 공동사업 계획서라는 걸 썼어요. 이게 5월 6일날 썼네요. 날짜가. 경찰이 한창 사건을 수사할 무렵 도연이의 부모가 이 씨 가족을 찾아와 사업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용서해주는 대신 이 사업체를 뺏겨 여기서 잘 잡게 도와달라는 노종의 합의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3월 5월 셋이서 술 많이 마셨어요. 자기 딸을 강간한 남자랑 맨날 술 먹고 같이 일할 수 있어요? 피디님이시라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배달 대행 업체를 운영한다는 이 씨 부부. 그러니까 도연이의 부모가 딸의 상황을 이용해 사업권을 따내려 했다는 주장 같습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중학생과 어른이 그래서 이것도 이해가 만약에 내가 작은 아버지야 내 조카가 이상한 외가 남자한테 당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뺐을 것 같아. 난 상식적인 거. 아니 그냥 나는 그냥 패들 뭐하든 나 같으면 내가 만약 내 자식 그러면 진짜 가가지고 진짜 가만히 안 그냥 진짜 내가 차라리 살인마가 될지라도 내 새끼한테 그랬다면 난 가만 안 있어요 그냥. 근데 그거를 그렇게 계속 이용만 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사건이 최초 발각된 당시 도연이네 가족들의 태도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 씨 측. 우리 역시 딸을 성폭행한 남성과 추가 사업 구상을 했다는 도연이 부모가 이해되진 않습니다. 우리의 영향으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협력해달라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갈 때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 딸을 강간한 남성과 동업을 생각했다는 아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도연이 아빠는 최초 사건이 발각된 당시 신고를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홈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내 아버지가 살림 차려주라고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겁이 나더라고요. 괜히 했다가 잘못되면 딸만 더 안 좋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성폭력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예. 딸과 성관계를 한 자신의 친구가 아니라 도연이를 나무라기도 했다는 아빠. 아무도 16살 도연이를 보듬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좀 제가 심경적으로 좀 어려워서 딸을 보듬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안하지만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쫓겨났잖아요, 딸이. 그러면서 이제 딸이 그 가해자가 지내는 곳에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친척들까지 알게 돼 집안에 난리가 난 상황에서 쫓겨나듯 원룸으로 갔다는 도연이. 그곳은 이 씨가 머물렀고 그래서 도연이가 의제 강간을 당한 바로 그 원룸이었습니다. 혼자 지내던 도연이는 어렸을 때 헤어진 친엄마를 찾아갔지만 그곳에서도 오래 있진 못했습니다. 모르겠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한 번 당했으면 얘기를 했어야지. 왜 또 그 아저씨 집에 갔을까? 갈 데가 거기밖에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냥 다 잘못했대잖아요, 어른들이. 아이는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에게 의지한 자신을, 그래서 유린당한 자신의 피해를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도연이. 왜 안 했다고 했어요? 아저씨가 다 끝내고 나서서 이거 저희 아빠가 아시면 되게 억장 무너질 거야. 이러면서 너 이거 아버지나 얘기하면은 아저씨가 깜빵 가야 된다고 그 얘기 먼저 하셨어요. 가족들은 도연이를 질책하던 그 시간이 도연이는 많이 힘들었다고 됐습니다. 공연하는 것도 아닌데 가족들이 막 다 보고 있고 그러니까 좀 수치스럽고 그 사이에 옷을 좀 입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럼 옷 벗고 있는 걸 누가 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시고 아빠 오신다 해가지고 제가 옷 챙겨서 그냥 입지 말라고 하는데도 거실 가셨을 때 옷 입었어요. 사실은 성폭력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수건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담요로. 알몸이 보이지 않게. 근데 그 알몸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못 입게 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면 그게 그들의 인식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금 씁쓸하죠. 전문가들은 이 씨가 이런 도연이의 상황을 이용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이제 길들이기 전략이라 그루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그루밍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부모한테 꾸지람을 받은 아이를 다른 장소에 가서 달래주거든요. 이건 신뢰감 구축을 위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 거예요. 근데 그런 다음에 아빠에게 얘기하면 너희 아빠가 너무 실망하실 거다. 너무 절망하실 거다. 이 얘기는 정말 단수가 높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건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이런 덫에 걸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가족의 사랑에 고파하며 방치됐던 아이. 누가 이 아이를 위로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거. 저도 제가 너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딸한테 너무 미안해요. 도연이 부모님은 부족했던 자신들 때문에 범죄에 노출되고 넘어서서 꽃뱀 취급까지 받아야 했던 딸에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바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잘못이 없다는 확신감이 아버님이 분명하게 들어차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잘 모르고 떠드는 얘기니까 라고 넘겨지시는 상황이 되셔야 돼요. 3살 때 친엄마와 헤어진 도연이 14살이 돼서야 새엄마를 만났지만 함께 생긴 형제들에게 관심을 뺏긴 아이는 참 많이 외로웠습니다. 늘 사랑이 고프고 관심이 고프던 아이에게 뻗어진 그 남자의 손길은 어떻게 해석해도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